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7장이고요. 17장 내용은 앞에 16장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리지드 바디의 평면상 운동을 다뤘는데 그때는 힘을 기준으로 했죠. 17장에서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기억을 하기로는 뭐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라고 해봐야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그 파티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이제 회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회전에 대한 에너지는 16장에서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질량에 대응되는 애는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속도에 대응되는 애는 각속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제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회전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회전 운동도 에너지를 갖긴 갖잖아요. 얘가 회전하고 있는 물체면 이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지 자체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면은 걔도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왜 운동 에너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17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뭔가 힘이 해준 일이죠. 힘이 해준 일.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는 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력으로 인해서 힘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실제 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게 일이었잖아요. 힘이 해준 일이죠. 근데 회전 운동에서 힘이랑 비슷한 애는, 같은 역할을 하는 애는 모멘트고, 그 다음에 R은 위치인데 위치 대신에 우리가 각 변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변이고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하나의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파티클에 대해서 할 때는 직선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변이가 있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회전이에요. 회전을 해가지고 어떤 모멘트를 줘서 회전을 시켜줘도 걔는 일로 나온다. 에너지 변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14장에서 우리가 무게중심 기준으로 운동 해석을 하는 거 얘기했었죠. 평면상에서. 그걸로 돌아가면은 그때 나왔던 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시그마 해가지고 각 질점에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서 각 질점 파티클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잖아요. 근데 VI를 무게중심의 운동 더하기 무게중심에서 본 상대 운동으로 쪼개줘가지고 그걸 다 풀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아마 설명을 했던 게, 첫 번째 거는 무게중심의 병진 운동에 대한 거, 두 번째 거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상대 운동인데, 우리가 15장에서 배운 내용이 15장이죠. 이제 이런 식의 운동이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거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병진 운동이 되는 거, 나머지 항은 무조건 그냥 회전 운동 성분만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로테이션 회전 운동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는 VI 프라임은 무게중심에서 본 속도, 상대 속도인데 얘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I 프라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게중심에서 본 회전이죠. 무게중심에서 본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만 나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자면은, 얘가 들어가서 속도 자리에, 여기에 이 속도 자리에, 상대 속도 자리에 들어가서 식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시그마에 엮이는 항이 뭐가밖에 없냐면은 질량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본 위치의 제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무게중심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알아보기 쉽게 됐죠. 무게중심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무게중심의 회전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 얘는 병진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둘을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뭐 질점에 대해서는 회전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걔가 병진 운동에 대한 에너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일률에 대한 문제인데, 일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일을. 근데 일이 아까 앞에서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힘이랑 변위. 근데 힘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변위만 시간에 따라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위의 변화를 뭐라고 해요? 시간에 따른 변위의 변화를 속도잖아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면 이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힘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한 속도가 얻어진다면은 그때 일률은 서로의 다 프로덕트 내적으로 나타나죠. 똑같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힘 대신에 모멘트, 속도 대신에 각속도를 넣어서 내적을 해주시면은 그게도 일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서로 이 1대1 대응되는 물리량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앞에서 병진 운동에 대해 확실히 다져놓은 개념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만 보시면 이 챕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운동량입니다. 근데 운동량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각운동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H였나? H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운동량이라는 것도 원래 선형 운동량이 있었잖아요. 걔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으니까 각 운동량도 보존 법칙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들어가는 항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각 운동량, 나중에 각 운동량 사이에서 변화량은 뭐와 비례를 하냐면은 우리가 충격량에 대응되는 뭔가 회전 성분의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운동량 L1 더하기 충격량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운동량 차이가 충격량이다. 똑같이 처음과 나중에 각 운동량 차이가 뭔진 몰라도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 적분해준 그런 모멘트로 인한 각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병진 운동에 적용되는 식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17.2까지 하면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나요. 이 챕터에서. 근데 이제 17.3도 내용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충돌입니다. 충돌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질점에 대해서 했을 때 뭐 얘는 얼마로 움직이고 얘는 V2로 움직이면은 꿍 하고 충돌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얘는 얼마로 가고 얘는 얼마로 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회전까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서로 주는 모멘트까지. 그러면 회전을 생각하려면은 충돌이 무게중심을 이은 선에서 어긋나서 충돌이 나야 된다는 거죠. 무게중심끼리 이은 선끼리 땅 하고 부딪히면은 걔는 모멘트를 발생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직선 운동만 하니까 앞에서 배웠던 13장인가 12장에서 배운 그런 그냥 병진 운동상의 운동량 보존이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무게중심이 여기쯤 있는데 두 물체가 쿵 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병진 운동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충돌하기 전하고 후만 생각을 했는데 충돌하고 있는 중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기 챕터에서는 충돌하고 있는 중에는 서로 두 물체의 충돌한 점이 같은 속도로 잠깐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가 얘가 충돌할 때는 잠깐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삐용 하고 나머지 하나가 충격량을 더 받아서 움직일 거다. 충격량은 같지. 운동량을 더 받아서 움직일 거다. 더 생겨서 뭐 그런 식의 접근인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두 개의 물체가 A, B가 충돌할 때 A점하고 B점하고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서 그 선 상에서 움직이면서 충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둘이 같은 속도로 잠깐 움직이다가, 근데 같은 속도로 잠깐 움직일 때가 있다가 이제 얘가 다시 떨어지면서 자기 속도로 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변하는 성분은 전적으로 뭐냐면은 서로를 충돌하는 면에 대해서 충돌하는 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의 성분이에요. 걔네들은 선형 운동량 보존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A의 움직임은 애초에 이쪽 속도였다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랑 좀 비껴서 움직이고, B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랑 B를 이은 선, 이 선 방향으로 속도를 하나 성분을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찾는 거죠. 직각인. 그러니까 직각인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구만 충돌로 인해 변하냐면은 A, B를 수직으로 이은 선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예요. 누가 손을 안 댔거든요. 외부에서 충격량이 안 왔죠. 그러니까 보존, 그 다음에 B에 대한 운동량도 그 충돌선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보존. 둘은 보존되고 여기만 변하더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N은 노말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B가 서로 충돌을 할 때 A한테도 수직이고 B한테도 수직인 방향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 성분으로 움직이는 애들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비껴 맞거나 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돌 탄성 계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R이라는 거는 여기 P부터 얘기하면 P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충돌 전에서 오고 있는 그때 이제 힘에 대한 충격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이게 충돌이 끝난 다음에 떨어지면서 한쪽이 더 빨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는 충돌 전이에요. 딱 충돌 전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까지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무게중심이 여기 A와 B를 이은 선에 대해서 평행한 게 노말이랬죠. N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걸 탄젠셜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돼 있고, 충돌할 때, 그러니까 충돌해가지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까지를 충격량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가 두 가지의 영향을 주죠. 하나는 N 방향에 대한 선형 운동량의 영향을 줄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모멘트에 대한 충격력으로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H 각 운동량에도 변화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식을 쓰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각 운동량은 R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HG1이라고 하고 2라고 합시다. 네. 충돌할 때까지, 충돌해가지고 잠깐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까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밑에 써져 있네요. 선형 운동량의 변화량, 각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충돌해서 같이 움직일 때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충돌 후의 운동량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 P에 대한 거는 충돌할 때까지고요. 충돌한 이후에 서로 떨어져 나갈 때는 R에 대한 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충돌할 땐 P고, 충돌한 다음에는 얘가 뭐 이쪽으로 R이라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충돌 전, 충돌 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충돌 계수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막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충돌을 앞에서 14장인가 13장인가 거기서는 그냥 운동 방향 충돌만 다뤄가지고 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껴 맞아가지고 충돌을 하는, 무게 중심에서 어긋난 상태로 충돌을 해서 얘가 회전까지 들어간다 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죠. 특히 그거를 충돌 전, 충돌할 때, 충돌 후에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충돌 전에서 충돌할 때까지,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해서 충돌 후까지 서로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 두 영역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죠. 예, 17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